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불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의 상징인 강남구까지 하락 전환되면서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된 내역을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개발 정책이 쏠린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었습니다. 이번 주 3차 민간 사전 청약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00가구가 넘는 청약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 가구 수 기준으로 이달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참고 지낼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나를 톡톡 건드린다 하더라도 좀 참고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주간의 부동산만큼은 또 화낼 일 없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 저희가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쉬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을 책임져 주실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객 김남현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이제 벌써 2월 하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수선했던 연초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의 주요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외적인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또 그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내적으로 다음 달 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불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주 소중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눠볼까 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궁금하신 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든든한 김남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무료입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 전화번호 누르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또 많은 분들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여의도에 지금 사는데요. 네. 여의도 3익 아파트 네. 제가 한 27년 정도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다시 개발된다는 좀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여의도 쪽이 좀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이거를 만일에 팔고 네. 강북 청운동이라든가 좀 공기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남쪽의 미사 쪽이라든가 좀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를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도 되는지 좀
좀 알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동의 3익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데 일단은 팔고 좀 공기 좋은 곳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넘어갈지 좀 향후 전망에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망부터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죠. 여의도에 있는 3익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예, 보유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요? 예, 95년에 샀으니까 27년 됐네요. 아, 정말 오래 거주를 하셨네요. 예, 거주하시면서 보니까 이 아파트값 흐름이라고 하는 걸 시청자님께서도 몇 번을 겪어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그 여건부터 좀 살펴보시자고요.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몇 억을 더 좀 긴 기간 동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사실 많이 올라 있거든요. 예. 많이 올라서 좀 당분간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예.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몇 번은 있었죠. 집값이 예, 예, 뭐 예.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도 일정 금액대를 넘어서고 거래가 부진하고 또 금리 인상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를 하다 보면 잘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제 사람들의 심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분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예. 여건들이 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같은 시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상승하는 것은 멈췄는데 지금 상태에서 장기적인 하락 국면으로 진입을 할지 아니면 현재랑 비슷한 가격에서 조금 기간을 더 끌고 갈지를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다라고 저는 봐요. 예,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는 하락이 눈에 보이는 지역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파가 이런 유명한 재건축 단지에도 분명히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가격의 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이번 사이클에서의 고점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1차적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있는 1주택까지 다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거를 매도하면 팔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돼요. 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매도하시고 나서 강북의 공기 좋은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좀 살기 편안한 신축급의 서울하고도 연계가 잘 돼 있는 신도시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 지역에서 오히려 외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환경, 여건, 거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투자적인 부분에다가 무게중심을 뒀을 때는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왜냐하면 그거는 1주택에서 1주택으로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이사를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오면 당연히 좋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가 더 먼저 더 많이 가격적으로는요 아, 상승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팔고서 지금 당장 신도시나 강북 지역에 집을 매수해서 이사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 대안, 안 팔고서 이사를 가면서 여기는 전세 주고 시청자님께서도 전세로 이사를 가시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찬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뭔가 투자를 해보시겠다. 이래도 이거는 뭐 물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방향은 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팔고 광화문 쪽에 왜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광화문 저 4대문 안에 예. 그쪽으로 많이 갈아타면 어떨까요? 특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광화문 일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지 제외하고서는 대단지 형태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없거든요. 예, 이쪽 뭐 독립문 쪽이라던가 무학지역이라던가 이런 서대문에서 은평까지 넘어가야지만이 조금 이제 신축 단지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들어와요. 예, 예, 근데 광화문 일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주상복합 내지는 뭐 일부 몇 개 단지 정도는 신축 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주거 지역처럼 생겨 있는 동네들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내 선호도에 따라서 이사 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예, 가격적인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여의도가 조금은 더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시청자님께서 이 집 이외에 다른 형태의 뭔가 투자를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면 집을 냅두면서 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도 꽤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네네. 첫 번째로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 네. 두 번째로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 형태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방안. 네네. 일단 부동산에서는 이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다 한 가지를 조금 더 끼워 넣자면 내 명의가 아닌 자녀분 명의의 증여 형태의 투자를 하는 방향. 아, 예. 한 요 정도 세 개 정도의 방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집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개 방향 중에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너무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뭐 1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5억, 6억짜리 뭔가를 산다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네. 일단은 내가 수익이 좀 부족해지고 앞으로 은퇴를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무언가를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방향은 내가 재개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싶다. 최근 서울의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공급 대책 위주로 해서 서울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정지들 위주로 해서 한 2억 미만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내고 해도 사실 아. 보유세가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 원체 물건이 작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아. 이 정도로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서울 전체를 봤을 때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아. 예를 들어서 강남 일대, 또 목동 네. 일대, 또 여의도 일대 이런 정도가 가장 주요한 이런 재건축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역들까지 다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재건축으로 손대기 어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희소 가치가 상당히 있는 단지들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네. 그럼 그냥 일단 가지고 가면서 다른 네. 소액 투자 쪽을 좀 모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한 상담 대표님을 통해서 도움 드렸습니다. 일단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 있어서도 세 가지 선택 조건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추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고민, 궁금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좀 묵혀놓았던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딱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저희가 10년 전에 네, 신수동 228-4번지에 네, 재정비 추가 지역으로 해서 신수 13구역 재정비 추가 지역으로 해서 그때 재건축이죠. 재건축하는 그런 빌라를 하나 샀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했었는데 하여간 그때 이제 막 하다가 네. 그게 취소가 됐어요, 현재.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거 때문에 집도 못 사고 집도 장만을 해야 되는데 네.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그 주택 때문에 집을 못 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건지 좀 문의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수동의 228-4번지 재건축 빌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네, 일단은 향후 전망부터 우리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네. 요게 지금은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나 봐요. 예,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직 없나요? 네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 됐었지만 네. 앞으로는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요.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예, 왜 예. 그러냐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2, 3년 전 기준으로는 이런 네. 지역들이 사실 재개발로 다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쪽 일대를 제가 그 지도상에 건물들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노후도로 표시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쪽 안쪽 같은 경우에는 신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고요. 네, 또 그 바람에 신축이 없었는데 많이 그렇죠. 들어섰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역 지정 단계까지 갔다가 구역이 풀려버리면 네. 이 안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물건들을 다 팔아서 그게 다 다세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노후도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30년 네. 이상으로 한 60% 정도가.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원체 많이 뛰는 게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정책적으로 사업성을 많이 끌어올려 주면서 네. 동시에 이 정비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낮춰줬어요. 아.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한 3-4개 정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공공재개발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도심복합사업, 모아주택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추가가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과거에는 아니지만 지금은 맞다. 네. 과거에는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돼서 추진하기 굉장히 까다로워도 지금 기준으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주민들이 동의만 잘 받아서 오면 운 좋으면 이거는 구역 지정 후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봤을 때 물건의 방향성은 적극적으로 빨리 매도를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면 일단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네. 그 그림이 뭐냐면 이런 대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구역을 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건축물들 노후도가 몇 %며 뭐 이런 소유주들 관계가 어떻게 되며 짜봐야 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는 도로들이 원체 부정형이에요. 예. 도로들이 이제 반듯반듯하게 이제 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부정형하게 나 있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는데 네. 넓게 범위를 잡다 보니까 이런 대로변들이 다 포함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공공기관이라던가 세무서도 있네요. 예, 예. 이런 예. 공공기관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공공기관들에다가 대로변에 근생 통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 추진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예, 그래서 해지가 그쵸. 됐어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세대로 다 바뀌어줘야 돼요. 일단은. 건축할 수 있는 데들은 다세대로 다 쪼개진 다음에 세월이 한 네. 10년, 15년 흘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다시 동의서 얻고 추진하고 이러는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은 크다. 근데요, 지금 네. 바로 옆에 음. 신수 2구역이 해지됐다가 예. 지금 다시 추진 중이라고 예, 바로 옆에 네. 붙은 거거든요, 저희하고. 예, 예. 2구역. 예,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지. 같이 하기에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2구역인데 네. 바로 옆인데요. 아니 바로 옆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도 이쪽일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네. 어디예요?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래쪽에 있는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여기랑은 요 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도로를 이렇게 가운데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구역 안 지정을 나와요. 위해서 별도로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예. 별도로 간다고 했을 때는 시청자님이 이제 보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면서요. 예예예. 그러면 이거 이외에 시청자님께서 집을 거주할 집을 매수하기 위한 현금이 있고 좀 기다려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요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 지금이라도 등록하셔야 돼요. 아, 임대 사업자로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서 네. 10년 임대 의무 기간이 있어요. 네네. 이걸 다 충족을 하시는 조건으로 무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냐면 내가 거주하는 1주택 매수했을 때 네. 이 1주택에 대해서는 생애 1회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만약에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잖아요. 네. 시청자님 거주하시는 집 사도 다주택자가 돼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매수한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해놨어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어차피 이거 네. 뭐 보유한다 그래서 공시가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팔고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주택임대사업 등록해 놓으시고 거주하는 1주택 사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지켜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덜컥 뭐 아파트 살 정도의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니까 네. 일단은 그 방향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자고요. 임대 사업자를 내서 네. 임대업자로 그렇죠. 일단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 사는 거는 기다렸다. 왜 시기적으로 그러냐면 봐서. 이거 예. 10년 더 걸려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10년 아, 임대 의무 기간 다 채울 수 있다고요. 사업자 등록하셔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해놓고 현금 일부 네. 손에 쥐고서 조금 기다려 보시자고요. 임대 기간 음. 채우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고민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일단은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거주할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추후에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보유하시면서 또 이렇게 발품 팔아 보시다가 추후에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저희가 생방송으로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또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혹시 영인시 기흥구 네, 상갈역에 네, 금화마을 그린빌 3단지 25평을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우리 딸이 그 근방에 건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를 사고 있는데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우리 딸 앞으로 해가지고 전세 끼고 그 25평짜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뭐 그쪽에 지금 역옆이라서 옆이라서 괜찮을지 한번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새와 이제 집값의 갭이 커지다 보니까 갭 투자로 아예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용인시 금화마을 3단지 주공 그린빌 25평으로 말씀 주셨고요. 지금 대표님이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청자님이 좀 늦으셨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투자가 제일 유행했던 게 바로 재작년 코로나 온 시작부터 작년 한 8, 9월 달까지였어요. 예. 시청자님 혹시 서울 외 지방에 거주하시나요? 예, 지방에 거주합니다. 그쵸. 저는 예. 아마도 모릅니다, 그러셨을 이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런 형태 투자 다 했거든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오고 나서 아무리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하더라도 서울의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원체 가격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몇 억, 1, 2억, 2, 3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남은 데가. 네. 그렇다 보니까 먼저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경기도 인천 일대로 눈을 돌렸어요. 수요자들이. 네. 근데 경기도 인천에서도 비싼 동네들이 있죠. 뭐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판교라던가 광교 이런 데들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 또 용인에서도 수지에 있는 저 역세권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이런 지역들로 눈을 다 돌렸던 거예요. 매매가로는 아무래도 한 6억 미만 정도. 그래서 금액대가 2년 만에 거의 한 8, 90%가 확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8, 9월 달 이후부터는 오히려 분위기가 죽어버렸어요. 왜? 더 이상은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이게 전반적으로 같은 분위기인데 먼저 조금은 가격이 기울기 시작하는 동네들이 어떤 동네들이냐면 여태까지 잠잠하다가 갑자기 1, 2년 만에 너무 급하게 뛴 애들,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 매매가가 조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뭐 GTX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호재들 덕분에 가격대가 더 급하게 뛴 지역들 위주로 해서 매매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가 작년 9월달 10월 넘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께서는 이미 사야 됐을 때는 안 사셨고 그때 사셨던 분들 2년 거주 요건 충족한 정도 시점까지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매수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아, 예. 이게 지역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지역하고 네. 왜 관련이 없냐면 요 정도 금액대인 데들 중에서 서울 수도권 인천까지 안 뛴 데 한 군데도 없어요. 3억대 초중반이었던 데들 다 6억대까지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동네들의 지역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조정되고 또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시차는 존재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반영되는 데가 있고 좀 늦게 가는 데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급하게 매수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은 1차적으로 드네요. 아, 예. 그러니까 즉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상갈동, 기흥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상갈 쪽 일대까지가 이번 용인시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좀 유리하게 짜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원체 용인시 자체가 수지구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발전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처인구라던가 이런 기흥구라던가 이런 동네들은 비교적 많이 외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앞으로의 도시 계획은 이쪽 일대를 조금 더 살리는 쪽으로 그 방향성이 좀 짜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 지역적으로는 나쁠 건 없지만 시기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너무 늦게 접근하신 경향이 좀 있다. 아, 예. 이렇게 저는 보여지네요.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아,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이제 20대, 30대 넘어가시면서 다들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나이가 되시고 있어요. 네. 근데 원체 이제 가격대가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자녀분들 네, 소득하고.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가격이 제가 이제 예, 제가 가진 돈으로 해줄게 금액대가 이 정도가 뭐 상갈역 그 부분이고 해가지고 출퇴근도 좀 가깝고 네. 그 같아가지고 예. 봤는데 음. 혹시 금액을 알려드리면은 음. 혹시나 금매 나오는 건데 혹시 네. 몇 세도 되는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미 물건을 나온 걸 잡으시겠다고요? 금매가 혹시 얼마나 지금 금매인데요? 금매가 지금 5억 2천 정도에 5억 금매가 2천 정도. 나왔어요. 최근 실거래가가 5억 5천대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그것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 사실 뭐 호가 대비해서는 금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다른 동네 분위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금매라고 보이진 않네요. 아, 그래요. 시청자님 한 1억대, 2억대 가지고 자녀분 명의 투자하는 거 희망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이 방향이라면 차라리 서울에 있는 좋은 지역들, 예를 들어 비싼 동네들이죠. 강남 네네. 일대, 그리고 뭐 한강변 일대, 아니면 역세권 일대,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재개발 예정지들 중에서 프리미엄 거의 안 붙어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네. 차라리 이런 물건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한번 오세요. 한번 오셔서 아. 전반적으로 설명 좀 들으시고 세미나 제가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하고 네.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그래서 네네.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 전에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류 의견 주셨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갈 때 무렵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릴 건데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번호로 예약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 좀 예약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분까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렸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 상담 도움 드릴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전화번호나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지금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네. 518-1 거기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아, 재건축을 하겠다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감증명서하고 주민등록등본 복사해서 보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재건축을 기다려야 할지. 네, 아무래도 매도 시점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팔지 말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군포시에 있는 518-1번지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군포시 당동의 518-1번지 저희가 매도할지 아니면은 재건축이 될 때까지 기다릴지 좀 대표님을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동의서 걷고 있다고요? 네? 동의서 같은 걸 걷고 있다고요? 아, 지금 그 재건축을 한다고 네. 조합원 대표를 뽑아가지고 인감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음. 줬거든요. 그 네. 건축할 사람한테. 아직은 뭐 동의서 걷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여기가 일단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면서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돼 있네요. 네, 앞에 대로변이니까. 이게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추진될까 대충 보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가로 구역을 묶어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네. 근데 보면 여기 안에도 요 구역을 만약에 이렇게 짠다라고 봤을 때 용도가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 내에는 업무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통건물 지었을 때 이런 뭐 모텔이라던가 이런 용도로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보통 대로를 끼고 있는 데들은 이 네. 전면부 쪽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다 네. 이런 통건물로 해가지고 통건물을 개인이 다 보유하면서 운용해서 월세 받고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건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가진 건물 뺏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찬성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조합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분들 빼고서 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확률이 높냐면 이 앞에 있는 통건물들 빼고 이런 네. 거대한 건물들 빼고 네, 이 뒤 새마을금 거 있고. 그쵸, 오피스 뒤에 세대 뭐 그 옆에. 에이스 빌라 이런 거 있네요. 예. 그 뭐지? 다원 에이스 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전면부 쪽 빼고서 뒤쪽만 가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대로변 쪽으로 저희 집 앞쪽으로요. 예. 상가가 한 음. 3동이 있어요. 네, 맞네요. 그거하고- 상가가 좀 있네요. 저희 거하고 이제 옛날부터 예. 재건축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무산이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한 거는 그 빌라 두 동 뒤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하고 에이스 빌라인가 예. 아파트인가 그거 하나 있죠. 네, 네. 네 그거하고 전체 스위스 아파트 네. 네 그거 5층짜리인가 그거하고 양쪽 빌라 2개하고 네. 저희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네,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네, 앞에 있는 근데- 데서는 안 하려고 그럴 거거든요. 앞에 상가요? 네, 네. 거기도 이쪽에서 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던데 땅 면적이 없어가지고 땅 면적이 없어도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하면 손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은 100% 안 한다가 네. 아니라. 네 그러면 만약에 추진됐을 때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끌고 네. 가야죠. 이건 파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시청자님은 간단합니다. 시청자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무조건 네. 돼야지만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 동의 같은 것도 다 재건축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돼야만 유리한 입장이라고요. 예, 시청자님 물건은 안 되면 불리하고 무조건 네. 돼야지 유리한 입장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그런 의사가 있으면 추진되고 네. 이런 뭐 동의서 걷고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일단은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한번 동의 좀 하고 지켜보시자고요. 지금 그거를 네. 혹시나 그 옆집 같은 데서는 많이 팔았더라고요. 매도했어요. 네. 옆집이. 네. 음. 그래가지고는 팔고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이제 조합원이 이루어져 갖고 네. 그거를 같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뒤에 스위스 아파트하고 하고 하게 되면 네. 저기 대로변에 그 상가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네. 매도를 하는 거는 어떤가 싶어 갖고요. 매도하는 거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근데 당장 뭐 거- 가격도 모르고 파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의 그런 프리미엄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확정이 아직까지. 되면 네.
재건축이 확정이 되면 네. 프리미엄이 붙는다고요?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아,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빨리 못 가요. 빨리 추진하기 아, 어려울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이 얘기가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계속 무산돼 갖고 그 옆에 오피스텔 크게 네. 진 거 예. 그거 질 때도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때도 몇 사람 그러니까요.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그랬거든요. 오래됐다고 이번에는-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요. 왜 네.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냐면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무산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먼저 팔고 나가신 분은 어차피 오래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니까 팔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포기하고 나온 그렇죠. 거죠. 네. 시청자님께서도 추진되는 모양새 좀 봐가지고 이거 네. 어차피 가다 또 중간에 멈추고 지지부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확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피가 붙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서 팔고 나오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차피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네. 지금 거기 한 20년 살았거든요. 네. 지금도 현 거주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그럼 거를. 아직 매도는 하지 말고 네.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모르니까 프리미엄 얼마나 붙었는지 네. 모르잖아요. 일단은 좀 네, 지켜보고 중간 네. 과정에서 팔지 끝까지 끌고 가볼지는 조금 더 지켜보다 결정하시자고요. 아, 네네네. 네, 여기까지만 정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후에 지켜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김남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광명입니다. 16구요. 네. 네, 2020년 12월에 입주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수유리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쪽에 연고가 없어서 제가 다시 수유리 쪽으로 이사를 갈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수유리 삼성 레미안 네. 아파트 네. 그다음에 북한산 월도 메리디안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거주 목적으로 이주 고민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유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북한산 월드 메드리앙 해가지고 두 가지 네네. 물건 중에서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매수해도 될지 말지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사시는 아파트가 몇 평이죠? 평수가? 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요? 예, 아, 여기는 21평입니다. 21평짜리. 지금 금액대 얼마 정도 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글쎄 지금 이거 지금 매매가 안 되고 등기가 아직 안 나서 네. 재건축이라서 작년 지금 제일 비쌀 때가 한 7억 7천 요 정도 갔네요. 실거래가. 네네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작년 8월, 9월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이 가장 최고가였고 네네. 거래가 원체 없을 뿐더러 최근에는 네. 금매들 좀 많이 낮춰서 금매 내놓은 것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지역들이. 네네. 그러니까 작년 최고가에서 크게 올라갔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봐요. 현재 가격이. 네네. 그러면 대충 봤을 때 한 7억 5천에서 8억 사이로 보고 지금 네네. 보고 오신 수유리 아파트는 얼마로 보고 오셨어요? 6억대로 6억대로 보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가격으로만 설명을 해도 시청자님은 더 비싸고 좋은데 팔고서 더 싸고 비교적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사 가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아 예.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말씀이? 그러게 그러니까 비싼 건 말입니다. 비싼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예. 그 연고가 이제 그쪽이 워낙 한 예. 4, 50년 살다 보니까 여기 좀 예. 적적하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참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내가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 네. 거주하면서 이런 연고 있는 쪽으로 가서 뭐 지인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 쪽에 가서 좀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투자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릴 거냐. 아니면 네. 투자에다가 조금의 더 무게 중심을 두면서 여기서 그냥 거주를 할 거냐. 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판단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주 큰 편차는 나진 않아요. 아무리 네. 강북구에서도 굉장히 좀 외졌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서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금액대가
큰 편차는 나지 않은 상태로 조금은 광명이 더 우세해요. 물론 뭐 네. 신축인 이유도 있고 또 원체 이 7호선이라고 하는 라인이 굉장히 좋은 노선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수유 쪽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우이신설선밖에 없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전철과 7호선 간의 이런 라인의 이런 편차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 네. 됐던지 간에 그 모든 게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투자에 무게 중심 두시는 분이라면 이 산 안 가실 것 같다. 아, 예.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뭐 그 여타의 것들은 시청자님 판단이시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 하나 죄송하죠. 예,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입주하면서 제가 주택 청약을 지금 한 50회 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인천 쪽으로 한번 투자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이거 뭐 네. 넣을 수 있을런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청약을 넣어봤자, 그러니까 넣을 수야 있죠. 넣을 수야 네네. 있는데 주택이 있으신 상태에서 청약 넣으면 그게 됩니까? 아니 이제 12월 이달에 팔라고요. 12월 달에 아, 이거 매도를 정리하고 하시고. 제가 예, 매도하고. 그거는 12월 누구도 기가 되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우실 거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시청자님께서는 특공이 아니라 일반 공급 쪽으로 가셔야 될 텐데 그 네네. 가점제상의 시청자님의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 고려하면 가점이 많이 낮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가점이 거의 뭐 10점대, 20점대여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데를 노려볼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네. 그런 건 넣는 거 아니다. 아, 네. 어. 네. 차라리 그거를 매도하고서 투자하시게 됐을 때는 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가시고 네. 별도의 투자를 그냥 하시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뭐 대표님 말씀대로 결론은 났네요. 일단은 네. 뭐 광명 여기를 일단 좀 더 보유해야 되겠다. 저는 그냥 이런 거주하시는 건 신축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를 정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좀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도 많은 분들 상담 최대한 도움 드렸는데 좀 아쉽게도 연결이 안 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가 있는데 좀 하단의 번호로 예약을 하셔서 좀 참여하셔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전략들, 개인적인 고민들 좀 추가적으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좀 공지할들을 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위클리 이슈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 한 주간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 전략을 짜야 될지 대표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상담하면서도 계속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 예정지가 과거에는 추진이 어렵고 또 투자를 하시면 안 돼야 됐을 동네에서 최근에는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동네들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총 4개에서 5개 정도의 신규 사업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사업들이 전반적인 그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많이 올려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은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런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를 선택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비싸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동네에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강북 지역, 가장 외곽 지역 쪽 이런 저렴한 동네들을 찾아서 가다 보면 이 주택 경기가 지금 많이 위태위태하거든요. 이 주택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또 개발지들에서도 이런 개발 의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순간부터는 외곽 지역들의 저렴한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지역들, 특히나 강남 일대, 그리고 또 한강변 일대, 또 역세권 일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또다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들 위주로 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느냐.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이미 거의 입주권 수준에서의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큰 매력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좋은 지역에서 9억을 사가지고 현금 4억, 5억을 묶여있는 투자를 하는 것과 거의 한 5년, 10년 안쪽에 있는 주택을 사서 1억 내지 2억 사이에서의 투자 금액으로 한 10년 정도를 묶여있는 투자와 똑같이 아파트로서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긴 기간 동안에 묶여있는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투입한 금액 대비한 수익률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이런 사업지 종류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게 바로 공공재개발이었죠.
뭐 글씨들이 많은데 크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조합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조합 단독 혹은 공공 단독 혹은 공동 시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공재개발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 120% 정도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3080 플러스라는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이름의 이런 사업이 작년 2월 4일 이사 공급 대책으로 추가가 됐는데 이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무려 용도 지역 종상향을 해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다만 원체 이 사업성을 개선을 굉장히 심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뭘 하냐면 신규 취득, 그러니까 쪼개기뿐만이 아니라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신규 쪼개기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입하더라도 현금 청산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는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현금 청산액이라고 엄포를 놓았었던 규제들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개인의 소유권을 너무 큰 폭으로 침해하는 이런 규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옅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낸 이런 공급 사업들도 있었죠.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모아주택이라는 사업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혹은 뭐 종상향이라던가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대신에 이 진행 단계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던 구역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빠른 인허가 과정 그리고 뭐 층수에 대한 일부 용적률 층수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이 신통기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개발 예정지에는 굉장히 희소식이었던 이런 모아주택 올해 발표된 내용인데 기존에 있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나를 통합적으로 묶는 겁니다.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 타운 형태로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전반적인 각 단지들에 대해서 단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주 작은 규모니까 이 개별적인 동들을 묶어서 통합적인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상향, 층수 제한 상향, 거기다가 용적률 인센티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과 매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많은 사업들이 추가가 된 만큼 여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 않았었던 재개발 뭐 움직임도 없고 추진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프리미엄이 덜 붙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 그리고 뭐 사업 방식 또 전반적인 건축물들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매력적인 금액이라면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주택 임대사업자라던가 혹은 자녀 명의의 증여라던가 이런 방향성의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진행을 해드릴까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저와 만나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무료로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집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매수해야 할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해야 할 2억 미만의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저희가 정해놓고 있지만 또 개인적인 고민 있으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2번 진행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인데요.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우리 김남현 대표님 상담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도움 주십니다. 여러분들 직접 참여하셔서 좀 1:1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약 같은 경우에도 방송과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